2005년 6월 경기도의 한 시골 도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괴기스럽고 그리고 가장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떠난 수학여행, 설렘 가득한 버스가 산길을 달리던 그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태운 한 대의 버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로 위에서, 지도 위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조차 버스는 지워진 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집단 실종일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한국의 집단 미제 사건,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가 미스터리와 함께합니다. 2005년 6월 14일 오후 10시 경기도 DC 외곽의 작은 중학교. 아이들은 내일 떠날 수학여행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식 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가방에는 게임기와 만화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도시락과 용돈을 챙기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장난치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이 아이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6월 15일 오전 7시 학교 운동장에는 버스 2대가 서 있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태울 버스, 그리고 2학년 32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울 버스. 아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아이들의 창박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손을 흔들며 잘 다녀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이 버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후 버스는 경기도의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창밖 논밭을 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버스 앞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며 가끔씩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곧 끊어집니다. 6월 15일 오전 11시 40분 버스는 땡땡산을 지나 좁은 지방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흰색 버스가 산길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버스 옆면에는 땡땡중학교라는 표식이 분명히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버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버스의 블랙박스 신호가 끊겼고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도 꺼져버렸습니다. 6월 15일 오후 1시에 원래 도착 예정이었던 관광지 땡땡사 절 앞, 이미 먼저 도착해 있던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은 2학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솔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휴대전화 역시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1학년 담당 교사가 곧바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연락했고 오후 2시경 경찰에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 오후에서 6월 16일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즉각 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버스 한 대, 학생 32명과 교사 2명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산길 도로에서 추락했거나 갓길에 빠졌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방과 구조대가 투입되어 산길과 계곡,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의 잔해도 기름 냄새도 심지어는 떨어진 가방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6월 16일 이후 중학생 32명, 교사 2명 단체 실종 후 통째로 사라진 수학여행 버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사건은 곧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신문 일면과 TV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모두 자원봉사에 나섰고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집중될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는 부모의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교 강당은 실종된 학생들의 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들은 교복을 꼭 끌어안고 통곡했고 아버지들은 손에 쥔 사진을 들고 경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달라. 도대체 우리 애들이 어디 있는 거냐.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부모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산길, 비탈진 도로 옆에 멈춰선 버스, 그리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호소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일 뿐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을 법한 도로에는 몇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
한 구간 전체의 영상이 통째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기계 결함인지 누군가의 개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록이 사라진 시간대가 바로 버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과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휴대전화는 오전 11시 40분 이후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확보한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7시경 버스에 타고 있던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잠시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신호는 산길이 아닌 시내에서 20km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마을을 수색했지만 아이들이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 도중 구조대가 우연히 발견한 곳은 깊은 숲속에 방치된 폐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입고 다녔던 교복과 유사한 천 조각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는 작은 운동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DNA 감식 결과 그것이 학생들의 옷이나 발자국이라는 결론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산 아래 마을 주민은 산길을 달리는 흰색 버스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분명 아이들의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스는 도로 위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은 기괴한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산속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버스가 달리는 엔진 소리가 한밤중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고도 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단순한 버스 한 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시간과 존재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둑해진 밤, 마을 어귀에는 작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머물던 숙소 앞마당에는 선생님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모여 조급히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 목소리들은 메아리처럼 화공에 흩어졌습니다. 인근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안가 절벽 아래와 숲길 심지어는 좁은 골목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신발 한 짝, 교과서 한 권조차 남지 않은 상황은 마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사라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인근 주민들조차 바닷가를 쉽게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벽녘 파도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금세 소문이 되어 실종 사건은 점점 더 오싹한 전설처럼 변해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은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실종된 만큼 단순한 길 이름이나 사고보다는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금이 풀린 흔적도 발자국도 심지어는 학생들이 남겼을 법한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사건 당일 숙소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목격자마저 시간이 지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증언은 사건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기록 속에 단순히 중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한 집단 실종 사건으로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과 공포를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당시 실종된 학생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 책상과 교복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조용히 아이들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이 사건을 차갑고도 슬픈 미스터리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안가미스터리가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을 계속 다룰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